제가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이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제 남편이 평생 저에게 자상하게 대해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남자는 다 똑같다는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 남편을 믿고 이 사람은 다를 거라고 안심했었죠. 하지만 제 남편도 다른 놈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놈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딸이 하나 있고요. 제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제가 살이 찌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원래 저는 40kg 후반대로 굉장히 마른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출산을 하고 나선 산후 우울증이 겹치더니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게 된 거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꾸역꾸역 먹어댔어요. 위가 늘어났는지 나중에는 일어나자마자 먹을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3달 사이에 10kg가 또 쪘어? 이게 말이 돼? 그럴 수도 있지. 원래 출산 끝나면 다들 몸이 변한다고 하더라. 나 이대로 쭉 이 몸매면 어떡해? 나중에 빼면 되지. 옛날 같지가 않아. 노력해도 잘 안 빠져. 나 이제 어떡하지? 노력하면 다 빠져. 식이요법 하면서 운동하면 다 빠지게 돼 있어. 지금 당신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내일부터 헬스라도 해봐. 내가 당장 끊어줄게. 그게 어디 쉬워? 그럼 우리 애는 누가 봐? 애 보느라 잠잘 시간도 없는데 내 주제에 무슨 헬스야 헬스는.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지. 연예인들 보면 출산하고 살 엄청 쪘다가 방송 일정 잡히면 확 빼잖아. 무튼 살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살이 찌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외출이 두려울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 더 살이 찌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였죠. 저희 친정엄마도 저를 보더니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니? 하시며 혀를 차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친정 엄마조차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살이 찐 저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는 어느 날 저에게 한약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야? 살 빠지는 약이래. 유명하다는 데에서 지어왔으니까 잔말 말고 먹어. 그런 게 어딨어. 나 어렸을 때부터 비위 약한 거 엄마도 알잖아. 그럼 이대로 계속 살 거야? 그거 먹고 많이들 뺐다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거 먹어. 아,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 나도 다 해봤어. 식욕 억제되는 양약도 병원에서 처방받고, 원푸드부터 다이어트 제품까지 정말 온갖 것들을 다 해봤다고. 그런데도 안 돼. 아니, 오히려 요요 와서 더 찐다고. 그래서 이제는 다이어트 하는 게 두려워. 김서방 마음은 어떻겠어? 아내가 이렇게 순식간에 살이 쪘으니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엄마는 나보다 김서방이 우선이야? 그게 무슨 상관인데? 얘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다 너 생각해서 사주는 거잖아. 그게 얼만지는 아니? 본의 아니게 친정 엄마에게 더 성질을 부리게 됐네요. 그건 그렇다 쳐요. 저희 딸이 돌이 되었을 때는 정말 돌잔치를 하기 싫을 지경이었습니다. 맞는 드레스가 없어서 동대문에 가서 빅사이즈 파는 옷가게에서 드레스를 사야 했죠.
돌잔치 때 다들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다들 티는 안 냈지만 저를 위아래로 훑는 그 느낌을 저는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그때쯤 되니 남편도 제가 만만해졌는지 친구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며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야, 코끼리 다들 알지? 야, 이 사람 다리 좀 봐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제가 꽥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와이프 다리를 코끼리 다리라고 할 수 있어? 아니, 나는 그냥 농담한 건데. 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친구들 앞이었잖아. 당신 그러는 거 누워서 침 뱉긴 거 몰라? 아니, 사실이잖아. 당신 뚱뚱해진 거 사실이니까 좋게 넘어가려고 농담 한번 한 거야. 아니, 다들 당신 어디 건강 안 좋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그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런 건 당신도 그냥 넘어가면 좋잖아. 내 친구들 앞에서 정색하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속상하니까. 나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그런 말 들으면 안 속상하겠어? 아이, 그러면 살을 좀 빼든가. 노력했잖아. 한약도 먹고 굶어도 보고 운동도 해봤잖아. 나도 너무 힘들다고. 그게 노력한 거야? 남들 보면 한 달에 10kg는 그냥 빼더만. 밤에 몰래 뭐 먹는 거 아니고? 아니라고. 아, 왜 승질이야? 가만 보면 뚱뚱해지고 더 성격 더러워진 것 같다니까. 당신이 나를 무시하니까 뚱뚱한 여자는 밖에서 무시당해도 돼? 막말로 자기 관리 안 했다고 욕먹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해? 억울하면 관리 좀 하던가. 당신 말 다 했어? 살 좀 빼. 내 입장이라는 것도 있잖아. 어? 나도 나름 회사 사장인데 사모가 이렇게 뚱뚱해서 되겠어? 직원들이 욕해. 사장 능력 없다고 욕한다고. 당신한텐 나는 그냥 부속품이지. 그래. 자랑할 땐 실컷 데리고 다니다가 창피할 때 꽁꽁 숨겨놓잖아. 아, 피곤하다. 그냥 자자. 저도 제가 싫은데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연애 때, 아니, 출산 전까지만 해도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자상한 남편이었지만 제가 급격하게 살이 찐 후로는 제 몸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저를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울적해져서 집안에 있는 거울을 다 갖다 치워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자존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몸이 뚱뚱해지고 둔해지니까 집에 처박혀 생활하게 되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죠. 그렇게 육아에만 몰두한 채 몇 년을 지냈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아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고 밥 먹는 것조차 틈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중국집에 전화해서 3가지 메뉴를 미리 시켜놓고 애가 잘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서 허겁지겁 먹다 보니 더 살이 찌더라고요. 게다가 정신적으로 우울하다 보니 먹는 게 유일한 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더 집착하게 되고 탐닉하게 됐죠. 저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배가 불러도 며칠 굶은 강아지 마냥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그날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의 부스스한 머리와 짬뽕 국물이 떨어져 있는 티셔츠를 보더니 쯧쯧 대더라고요. 좀 씻고 있지 그래. 씻을 틈이 없으니까.
화장실만 가면 애가 나 없다고 울어. 당신은 나한테 잘 보이고 싶지도 않아? 무슨 소리야? 당신이 이런 몰골로 집에 있으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어? 다 늘어진 티셔츠에 덕지덕지 짬뽕 국물이나 묻혀있는 모습 보면 집에 오자마자 다시 나가고 싶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나도 남자야. 화장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몰골은 남편한테 안 보여야 하는 게 맞잖아. 그래, 말 나온 김에 나도 진심 좀 얘기하자. 내 친구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애 씻기고 잠도 재워준다더라. 당신은 우리 딸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있어? 없잖아. 와이프한테 독방 육아 시켜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애 보느라 고생한 나한테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힘들게 일하다 왔어. 그리고 현관문 앞에 중국집 그릇 놓여 있던데 또 배달시켜 먹었어? 이젠 요리는 안 하지? 밥할 여력이 없으니까 배달시켜 먹었지.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야. 저게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데. 그리고 아니 어떻게 세 그릇이나 시키냐? 네가 사람이야? 돼지지? 말 조심해. 그러는 당신은? 당신도 예전에 비해 배도 나오고 볼품 없어. 나만 그런 줄 알아? 남 헐뜯기 전에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지 그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야. 알어? 아, 그래. 됐다, 됐다.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내 입만 아프다.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이미 정이 떨어졌고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요. 딸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남편의 차를 청소하다가 발견한 여자 귀걸이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여자 직원을 태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걸이를 떨어뜨리는 건 흔치 않은 일 아닌가요? 귀에 딱 붙어 있어야 할 귀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블랙박스를 뒤져봤죠. 이상하게도 모두 지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자가 생겼다는 확신이 더 들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맘카페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블랙박스를 지웠다는 건 100% 바람일 확률이 높다는 말이요. 그날 차 안에서 1시간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던 것 같네요. 남편이 저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건 대충 눈치를 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닐 줄은 전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일단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태블릿을 몰래 훔쳐다가 암호를 풀어봤죠. 여러 가지 숫자를 아무리 조합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암호를 알아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회의 중이야. 바빠. 여보, 우리 이번 주에 어머님, 아버님 만나러 가잖아. 그래서 용돈 좀 드릴까 하고 주말에 당신 또 늦잠 자느라 약속 시간 맞추기도 힘들 텐데 그날 아침에 은행 가서 돈 뽑기에는 너무 정신 없을 것 같아서. 아이, 그럼 알아서 뽑으면 되지. 뭘 나한테까지 통보하고 그래. 당신이 준 카드로 인출이 안 되더라고. 다른 카드 없어? 내 서재 서랍에 카드 있으니까 그걸로 뽑던가. 그 카드 비밀번호가 뭔데? 남편은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번호더라고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와 공금 카드 전부 저희 결혼 기념일로 맞추거든요. 그 번호가 남편이 주로 쓰는 비밀번호겠다는 느낌이 오길래
그 번호 뒤에 몇 개를 붙여 태블릿을 풀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풀리더라고요. 일단 카톡 내용을 훑어봤어요. 제일 위에 떠 있는 대화 내용을 본 순간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희 동네 돈가스집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찐한 연애를 말이죠. 딱 봐도 늘씬하고 미인인 그 여자는 저희 동네에 돈가스 집을 차리고 1년 정도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왜냐하면 제 딸과 자주 그곳에 가서 식사를 했거든요. 단골이었던 식당의 주인과 내 남편이 불륜 사이라니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늘 퇴근하고 그 집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회식을 한다고 핑계를 대고 그 집에 뻔질나게 드나든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더 비참한 건 그 여자가 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얼굴도 얼굴이지만 몸매가 정말 예뻤거든요. 제 딸도 그 여자를 보더니 우와, 저 언니 예쁘다 하며 눈길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그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이미 내용을 보니 둘이 갈 때까지 간 사이더라고요. 나 부끄러운 단어들이 화면을 쉴 새 없이 가득 채웠지만 그건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바로 남편이 저를 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돼지라고 저를 지칭하더라고요. 평소 장난식으로 돼지라고 불렀지만 상간녀 앞에서 저를 이렇게 부른다는 게 너무나 치욕스러웠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있기에 이혼을 한다는 것도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제 처지가 비참했죠.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가 한 주먹씩 빠지곤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자꾸 마음속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그 말을 꺼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고 저만 불행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자니 남편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분명 사이다로 응징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애매한 상태로 며칠을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폭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물건이 하나 없어졌는데 남편이 저에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가져갔지? 또 가져갔잖아! 내가 언제 물건 훔친 적 있어? 우리 집 물건 다 훔쳐다가 처가에 갖다 주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그걸 왜 훔쳐가? 나중에 집에서 찾으면 어쩌려고? 좋은 말 할 때 도로 갖다 놔. 툭 하면 내가 범인이지. 당신한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알아? 뭘 참았는데? 당신 바람 피우잖아. 뭐? 돈가스 집 여자랑 만나고 있잖아. 뭔 소리라는 거야, 짜증나게. 저는 홧김에 남편의 태블릿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 봤어. 다 봤다고. 뭘 봤는데? 둘이 대화 나눈 거 다 봤어. 아주 깨가 쏟아지더만. 남들이 보면 그 여자가 와이프인 줄 알겠어. 그만 좀 해라. 어? 안 지겹냐?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왜 잘못했으면서 뻔뻔하게 인정을 안 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당신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었어? 부부도 노력해야 하는 거야. 당신은 노력을 안 하고 있잖아. 내가 죽어라 돈 벌면 뭐해. 집에 돌아오면 당신이 형편없는 몰골로 나를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나돌지. 나 애 키우잖아. 당신 딸 키우고 있잖아. 그래, 당신은 애 키우지. 나한테는 당신은 그냥 애 엄마야. 이제 여자 아니라고. 뭐라고? 노력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어?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살 좀 빼라고. 그래야 없던 성욕이라도 생길 거 아니냐고. 나도 남자고 남편인데 서운한 거 하나 없었겠어? 노력했어. 아니, 당신은 노력 하나도 안 했어. 매일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어떻게 살을 뺄 수가 있어? 나도 이런 몰골이고 싶었겠어? 우울증 걸리기 전까지는 나도 날씬했어. 마음의 병 때문에 이렇게 된 걸 나더러 어쩌라고! 마음의 병 탓하지 마. 그냥 당신이 게으른 거야. 다른 여자들은 출산하고 3달 만에 살 다 빼가지고 처녀 때 몸매 유지한다더라. 어? 너는 내가 그렇게 살 빼라고 눈치를 줬는데도 몇 년째 1g도 줄지를 않니? 어? 오히려 그때보다 더 쪘지? 걔네는 연예인이니까 그렇지. 옆에서 식단이랑 운동부터 다 관리해주는데 당연히 살 빼는 게 문제 없겠지. 핑계 대지 마. 너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야. 야, 이 나쁜 놈아. 시댁 식구 챙기고 딸 챙기고 집안일까지 내가 얼마나 바쁜데. 시아버지 병수발도 내가 다 들었다고. 내가 운동하고 살 뺄 시간이 어딨어? 당신은 그런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어? 우리 부모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잘해. 난 날씬한 여자가 좋다고. 내가 뭐가 부족했는데. 당신 끼니 거르게 한 적 없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와이셔츠 다림질까지 해줬어. 이 정도면 좋은 아내 아니야? 여자답지가 않으니까 내가 밖에 놔두는 거 아니야. 무슨 여자가 사내 대장부 같이 이리저리 휘집고 다니냐고. 아, 그럴 때 보면 내가 여자랑 결혼한 건지 장군감이랑 결혼한 건지 헷갈려. 당신 진짜 쓰레기다. 그건 알지? 나 용서할 거야? 용서를 빌어야 고민을 하지. 아, 마음대로 결정해. 받아들일 테니까.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쩔 건데? 아, 그럼 해줘야지 뭐. 이미 뭐 다 들킨 마당에 돌이킬 수 없잖아. 나도 뚱뚱한 여자랑은 별로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아. 이혼 원해? 아, 그럼 말해. 당장 지장 찍어줄게. 당신 딸은? 딸은 어쩌게?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아, 당신이 잘 키우잖아. 그리고 당신 닮은 딸이잖아. 뭐 얼굴도 체격도 똑같구만 뭘. 난 적어도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어.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바로 내팽개칠 수가 있어? 나는 헤어지자는 말 안 했어. 당신이 결정하는 거지. 당신이 모르는 척 눈 감고 넘어가면 내 쪽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말 꺼내지는 않을 거야. 지금 이 순간까지 비열하네. 내가 이런 남자랑 살았다는 게 정말 허무할 지경이야. 결정 내리면 알려줘. 당신은 의견 없어? 생각 없냐고. 나를 향한 감정이 하나도 없어? 아, 몰라. 아, 내일 얘기하자. 나 지금 밖에 나가봐야 돼. 나가면 진짜 끝이야. 뭐라는 거야? 일 때문에 나가봐야 되는데. 아, 그럼 당신이 밖에서 돈 벌어오던가. 지금 생활비, 육아비 다 내 지갑에서 나오는 거 알지? 분명 말했어.
끝이라고. 남편은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끝내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이나 오열했어요. 남들은 끈끈한 부부의 정으로 돈독하던데 왜 저희 부부는 이렇게 관계가 느슨했을까요? 제가 끈을 놓으면 이 관계는 아예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 남편이 울면서 매달리면 한 번은 용서해줄 작정이었습니다. 애 아빠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는 넘어가 주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저도 이제는 결단을 내릴 차례가 온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돈가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상간녀가 어서 오세요 하며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상간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읊조렸어요. 너 내 남편 만나지? 그랬더니 상간녀가 저를 끌고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그게 네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 생각해? 결정은 하고 오셨을 거잖아요. 너는 양심의 가책도 없니? 유부남 만나는 거 범죄인 건 알지? 위자료 드리면 되나요? 기가 막혀서 정말. 너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니? 저기요, 죄송한데 반말은 좀... 제가 그쪽보다는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존대는 지켜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그 여자는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덕분에 손님들이 전부 주방으로 달려와 저희의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아마 동네에서 소문이 쫙 퍼질 게 분명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머리채 잡은 손에 힘을 더 불끈 쥐었습니다. 그랬더니 등치 큰 손님 한 분이 저희를 떼어놓더라고요. 저는 울분이 터져서 상간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분명 벌 받을 거다. 남의 남편 뺏어간 못된 년 진짜.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더러운 년. 어딜 만날 남자가 없어 남의 남자를 만나? 고작 저 같은 여자한테 남편 뺏겨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야, 너 일로 와. 오라고! 내가 무서운 줄 알고? 뚱뚱하니까 남편이나 뺏기지. 아, 뚱보는 유전이에요? 모녀가 쌍으로 돼지 냄새가 풀풀 나가지고 말이야. 딸년도 엄마 팔자 따라가겠지 뭐. 순간 이성을 잃은 저는 달려가서 상간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딸 욕은 참을 수가 없었죠. 바닥에 고꾸라진 상간녀는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곤 냅다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줌마! 아야,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해봐, 해보라고.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육탄전이 벌어진 후 저는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발에 힘이 없어서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개를 적시며 눈물을 흘렸네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욕심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그것조차 저에게는 사치였나 봅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 저를 한심하게 보더니 기어코 제 가슴에 화살을 꽂더라고요. 동네 창피해서 원? 거기는 왜 찾아갔어?
당신 정말 미쳤어? 이제 우리 사이 다 소문났다고! 그 여자 면상 좀 제대로 보려고 찾아갔다. 왜?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나한테 무릎 꿇어. 왜 그래야 되는데? 꿇으라고. 동네 망신 당한 것도 전부 당신 탓이니까. 남자가 가오상하게 무슨 무릎을 꿇어? 꿇으라면 좀 꿇어 좀! 날 위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난 작은 방에서 잘게. 무릎 안 꿇으면 우리 이혼이야.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나 당신 때문에 미칠 지경이니까 책임져. 이렇게 나를 망가뜨려 놨으면 책임을 지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냉정해?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잠이 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건지 여기서 딱 말해. 계약서 쓰자고. 아, 귀찮게 굴지 말고 좀 잠이나 자라. 어? 일어나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그때 남편의 눈빛을 보고 말았습니다. 귀찮고 짜증난다는 그 눈빛을 보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를 향한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면으로 마주하니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처절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씩 체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양육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그 돈가스 집과 최대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단 마음을 먹으며 조금씩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했어요. 싸울 때도 본인이 다 맞고 제가 틀렸다고 하는 인간이니까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생각을 했으니 저도 참 멍청하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목욕탕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상간녀를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자주 다녔던 목욕탕이었거든요. 한창 육아할 땐 가지 못하다가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날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목욕탕에 가게 됐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감으려고 샤워기 물을 트는데 옆자리에 익숙한 여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설마 설마 하는 마음에 곁눈질로 몇 번 그 여자를 쳐다봤는데 상간녀가 맞았어요. 그쪽도 저를 알아봤는지 슬금슬금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남 인생 망가뜨려 놓고 목욕할 정신은 있나 보네. 아줌마, 남한테 시비 걸지 말고 목욕이나 하고 돌아가시죠? 안 그래도 아줌마한테 맞은 상처 안 나아서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알몸으로 더 맞아볼래? 싫거든요? 그런데 상간녀의 몸을 훑는데 군데군데 튼 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에 수술 자국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알잖아요. 그게 제왕절개 자국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애 낳았어? 그랬더니 상간녀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아줌마, 이게 제왕절개 자국으로 보여요? 나 처녀거든요? 딱 보니 제왕절개 자국 맞는데 뭘. 맹장 수술이라고요. 요새는 맹장 수술 아주 작게 상처 내지 않나? 그리고 맹장은 구석에 있잖아. 왜 한가운데 수술 자국이 나 있지? 예전에 해서 그래요. 어릴 때 해서 이 모양이죠.
좀 수상한데. 이거 아무리 봐도 제왕절개한 모양인데. 아줌마, 하던 목욕이나 하세요. 남한테 관심 가지지 말고. 혹시 애 낳은 거 숨기는 거 아니지? 아줌마! 왜 소리를 질러?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진짜 무슨 소리라는 거야? 상간녀는 한참 동안 저에게 열을 내더니 알몸으로 후다닥 밖으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영 수상하잖아요. 화들짝 놀라는 게 딱 거짓말 했다가 들킨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물러나더라도 그 여자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물러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그 여자의 SNS를 전부 다 뒤져봤어요. 철저하게 막아놨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상간녀에 대해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생판 남인 사람의 과거를 제가 어떻게 캐낼 수 있겠어요. 그냥 소송에서 위자료나 받자 싶어 그냥 증거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쪽이 유책 배우자이다 보니 양육권은 저에게 올 것 같더라고요. 우리 딸 내가 키울 수 있으면 됐다 싶었어요. 그 인간이 양육비나 꼬박꼬박 줬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던 도중 어느 날 상간녀의 돈가스 집을 지나가는데 웬 남자가 그 앞을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가 돈가스 집 문을 몰래 따려고 하길래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세요? 아줌마는 누군데요? 그쪽은 왜 사장 없는 가게 문을 따려고 하는데요? 사장이랑 아는 사이예요? 네, 아는 사이예요. 제 부인이었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은 본인이 처녀라고 하던데. 네? 그 옆편 내가 그래요? 내가 전 남편인데? 그런데 전 남편이 여길 왜 오셨을까? 그 여자 지금 내 남편 만나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누굴 만나요? 제 남편이요. 둘이 불륜 저지르고 있다고요. 아주 갈 때까지 가는구만. 저랑 가까운 카페 가셔서 얘기 좀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쪽 전 부인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좋죠. 근데 난 배가 고픈데. 그럼 밥 살게요. 상간녀에 대한 정보를 캐기 위해 전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그 남자를 데리고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노숙자같이 생긴 이 남자가 진짜 상간녀의 전 남편일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 남자는 밥을 먹다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누구요? 네? 아줌마 남편. 어떤 사람이냐고. 자그마한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역시 돈 보고 만나고 있구만. 그나저나 전 남편이라고 하던데 혹시 증거 있어요? 그 남자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상간녀와 그 남자, 그리고 갓난 아기가 웃고 있었죠. 그런데 상간녀의 모습이 제가 아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살이 디룩디룩 쪄서 얼굴 이목구비가 살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2배는 더 커진 얼굴에 몸은 지금의 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성형도 좀 했는지 확실히 얼굴 자체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살쪘으니까 목욕탕에 봤을 때 몸에서 튼 살이 그렇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본 수술 자국은 제왕절개 자국이 맞았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저에게 또 묻더라고요. 소송하실 겁니까? 해야죠.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맘 같아서는 그 여자 인생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어요. 뭐가 궁금하신 건데요? 나한테 밥을 사주는 걸 보니 알아내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 남자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천천히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랑 결혼하고 한 5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허구한 날 싸웠어요. 술 마시고 들어오면 뚱뚱한 와이프가 떡하니 집에 있으니까 아니 얼마나 한숨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박하고 괴롭히다가 결국엔 꼴 보기 싫어서 내쫓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살을 쪽 빼고 식단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잘해보자고 쫓아다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를 계속 피하네요. 그럼 애는요? 안 보이던데? 아마 친정에 맡겼을 거예요. 예전에도 자주 맡겼거든요. 그 여자랑 잘해보고 싶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둘이 목적이 같네요. 혹시 저한테 한 말 전부 제 남편한테 해줄 수 있나요? 그럼 저도 그 여자랑 잘 되게 도와드릴게요. 가진 거 하나 없는 저 같은 놈을 봐줄까요?
애 아빠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어도 예정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제 남편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빚더미 끌어안고 아슬아슬하게 사업하는 중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놈이란 뜻이죠. 그렇게 저희는 극적인 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남편을 불렀죠.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는 걸 본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맹장수술 자국이라고 하디? 튼 살은 뭐라고 그러디? 잠잘 때 불 끄고 잤나 보지? 죽고 못 사는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어. 당신은 그 여자한테 호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결혼이라도 했어봐. 그 여자 자식까지 당신이 다 케어하고 ATM기로 평생 살아야 하는 거야. 그거 자신 있으면 그 여자랑 재혼하든가. 혹시 그 여자한테 이미 돈 갖다 바친 건 아니지? 당신 짠돌이잖아.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목까지 시뻘개져서 부들부들 떨던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상간녀에게 달려가서 따졌겠죠. 둘의 일은 둘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날 외박을 했고 다음날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는 당당하게 외박까지 한다 이거지?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를 해? 헤어진 마당에. 내가 꽃뱀한테 당한 거야. 그 여자 완전 선수였다니까?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셔? 하마터면 당신이랑 이혼할 뻔했잖아. 나도 지금 황당해. 그 여자가 나한테 분명 맹장수술 자국이라 그랬어. 자기는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이거는 혼인 빙자잖아. 내가 완전히 당한 거라고. 우리 이혼 중인 건 알지? 여보, 내가 잠시 실수했어. 그러니까 우리 새로 시작하자. 어? 새로 시작은 무슨 양육비나 꼬박꼬박 주시지?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미안해. 미안해, 여보. 나 알지? 미안하다는 말 절대로 안 하는 거. 됐어. 좀 비켜줄래? 여보, 미안해. 그제야 그 사람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죽 마음이 급한가 싶더라고요. 바람 피운 주제에 무릎만 꿇으면 제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심보가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 인간을 무시하며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때쯤에는 친정에다 남편의 바람 사실과 그동안에 무시당한 걸 싹 다 털어놓고 부모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서 이혼 소송까지 별 탈 없이 진행했어요. 당연히 딸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나름 넉넉하게 양육비를 받기로 했을 때 그제야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딸에게만 집중하면 되니 마음이 편하기도 했죠. 지긋지긋한 인간과 사느니 그냥 딸이랑 둘이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상간녀는 한동안 위자료를 안 주겠다고 버티더니 제가 졸졸 쫓아다니니 결국 주긴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저에게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헤어졌어요. 저 차였다고요. 가뜩이나 차여서 슬퍼 죽겠는데 제가 위자료까지 내야 해요? 네가 차인 건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거든. 난 내 상처 보상받아야겠으니까 책임져. 네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 아니겠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다고요. 죄송이고 뭐고 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이혼 과정이 끝난 후 저는 딸을 데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아마도 딸은 어리둥절했겠죠. 갑자기 엄마랑 둘이 살아야 된다고 하니 울더라고요. 아빠랑 헤어지기 싫다면서요. 그 모습을 보는데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불륜을 저지른 아빠 밑에서 딸이 크는 건 절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데리고 나왔죠. 이제는 제 눈치를 보느라 아빠에 대해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딸이 벌써 철이 든 것 같아서 미안하고 슬프기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된 거 주어진 환경에서 잘 살아야죠. 이후로 저는 웹디자인을 배워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며 돈을 벌게 됐어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비록 버는 돈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할 때보다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우울증까지 앓았었는데 이혼을 한 지금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 썩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굳이 음식이 없더라도 행복감을 느끼고 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먹을까?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요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일어나자마자 딸이랑 산책을 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빽빽한 도심 속 아파트 촌에서 살았는데 이번에 이사한 집은 약간 외곽 지역이라서 바로 앞에 공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산책하고 밖에 나가는 게 마냥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건강을 위해 식이 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주부였을 땐 육아하고 살림하느라 닥치는 대로 먹었는데 이제는 제가 가장이고 기둥이니까 아무래도 건강해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혼이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통해 인생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가정주부였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혼을 하고 많이 접했거든요. 어쩌면 그때는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저 스스로 딸을 키우며 인생을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자존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존감을 잘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